일주일 매출 5만 원이라 황학동도 이제 끝이다. 여러분, 서울의 황학동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서울의 황학동은요, 서울의 부엌 내지는 전국의 부엌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주방용품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황학동 사실 중고용품도 다루고 신제품도 다루기 때문에 불황을 안 타는 곳이에요. 황학동은요. 아무리 불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폐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창업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황학동 입장에서는요, 뭐 폐업하는 사람들 물건 사와서 그죠?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또 되팔면 항상 이득이 돼요. 그래서 황학동은 불황을 모르는 곳이라 지난 40년 동안 사실 불황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황학동이 여러분 진짜 난리가 아니에요. 황학동에서 주방용품 가게를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루 매출 엘보파이버 3개 팔았다는 거예요. 3개면 9,000원이라는 9,000원. 일주일 동안에 매출이 5만 원. 일주일 동안 매출이 5만 원. 참 장난 아니죠. 이게 현재 황학동이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오죽했으면 여기 보세요. 창성 종합 주방이죠. 창성 종합 주방. 여기는요, 역사가 40년이 넘은 곳이에요. 그야말로 이 창성 종합 주방은요, 황학동 주방거리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황학동의 창성 종합 주방이 2024년 7월에 폐업했습니다. 2024년 7월에. 야, 진짜 엄청나죠. 이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황학동 주방거리는 최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만난 사람들, 식당하는 사람들 가서 물건을 살라 치면 진짜 싸게 팔 수 있는 곳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불황이 없는 곳이라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망하는 걸 보면 최악이다. 지금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지금 15년째 여기에서 주방 중고용품을 파시는 분이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창고를 4개나 동시 운영하면서 아니 연매출이 억대 뭐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2년 전부터 이게 코로나19가 시장을 완전히 치면서 말입니다. 최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코로나19가 말입니다. 정부의 그릇된 판단, 잘못된 판단이 경제를 망쳤거든요. 통제 방역이 경제를 완전히 망쳤어요. 당장 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경제를 통제로 끌고 갔거든요. 저는 그게 우리 경제를 완전히 망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통제 방역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 경제는 돌아가야 돼요.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더라도 경제는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식당은 문을 열어야 됩니다. 사람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희생을 당하는 거 이게 나중에 희생을 당하는 것보다 적습니다. 지금 경제가 완전 꼬꾸라져서 지금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전국에서 지금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난립니다. 게다가 이게 황학동 주방거리가 이렇게 망하는 것은 온라인의 역할도 분명히 큽니다. 이게 중고나라라든가 중고용품을 파는 곳이 많아졌잖아요. 게다가 요즘 식당하는 사람들은요, 굳이 이게 폐업을 관리해주는 업체한테다가 맡기지 않습니다. 이게 폐업자한테는 맡기면요, 와서 그냥 싹 쓸어 가거든요. 싹 쓸어 가는데 퉁쳐서 얼마 줄게요. 이렇게 하거든요. 에어컨을 가져가서 뭐 살 때는 140만 원, 150만 원 줬는데 실제 폐업할 때 뭐 30만 원, 40만 원 받는 게 고작이잖아요. 이거 고쳐서 팔면 당연히 60만 원, 70만 원은 받을 수 있는 거죠. 색깔만 잘 만들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요, 중고업체 내지는 폐업업체한테다가 안 맡기는 거예요.
예, 중고용품에다가 계속 올려서 하나씩 하나씩 팔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는, 이것도 황학동 주방거리가 무너진데 크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방용품조차도요 온라인에 밀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참 이런 것을 보면 시장의 변화라는 거 엄청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온라인에서 워낙 많이 모든 게 이루어지고 경기까지 침체의 어떤 골이 깊어지니까 이게 여러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장난 아니게 망합니다. 이게 저는 심각하다고 봐요. 황학동도 이제 끝이라는 말이 황학동만 이제 끝일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든다니까요. 이거 한번 보세요. 나홀로 자영업자가 7월에 427만 3천 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거의 역대 최대입니다. 역대 최대. 장사가 안 되니까 직원들을 내보내고 나홀로 자영업자가 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전년 대비해 보면 11만 명이 줄은 숫자래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는지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이게 지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2018년만 하더라도 나홀로 자영업자는 398만 7천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늘어나고 늘어나서 2023년에는 426만 9천 명, 지금 2024년 7월에는 427만 3천 명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버틸 수가 없다.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최악이라는 이야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가족 봉사자들 너 집에 가서 딴 일 해라. 같이 일하면 둘 다 굶어 죽는다. 지금 7월에 92만 5천 명으로 줄어들었잖아요. 92만 5천. 작년에 대비해서 19,000명이 줄었습니다. 이제는요, 가족들을 나와라 해서 나를 도와라 그런 이야기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가족들 나와서 내 가게를 도우면 둘 다 망하니까 어디 가서 다른 일을 해서 벌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현장 경제는 어렵다.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문제는요, 여전히 창업은 늘어난다는 겁니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7월에 144만 8천 명이잖아요. 전년 대비해 보면 4만 8천 명이 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은 집에 못 있어요. 어떻게 하든 창업을 해요. 그런데 제발 지금 창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사 안 됩니다. 장사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인건비, 재료비, 세금, 월세, 4대 보험 다 나갑니다.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업하는 것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2018년만 하더라도 165만 1,000명이 지금 144만 8천 명이 됐으면 지금 경기가 얼마나 나쁜지 아시겠죠. 어느 누구도 지금 창업을 안 하려고 듭니다. 그런데도 창업하는 사람이 2023년보다는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나마 다행일까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려고 발부동 치면서 창업을 하는데 오히려 발부동을 치는 게 물속으로 더 빠질 것 같아서 두려워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창업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지표를 봐서는 진짜 어렵잖아요.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좋아지면 좋겠어요. 저도. 좋아지면 누구나 다 좋아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이 좋아질 기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좋아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 서민들이 먹고 사는데 좀 더 여유가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제발 불나방 창업하지 마십시오. 지금 오프라인은 판판이 깨지고 있는 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말입니다. 불나방 창업, 묻지마 창업은 안 된다. 그 말씀 오늘 또 한 번 소리 높여 외칩니다. 제발
지금 창업하지 마십시오.